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8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씨 그리고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이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충격 시즌2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근데 어, 그죠? 아, 예, 비가 오늘 많이 일주일 왔죠. 내내 뭐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도 또 오죠 비가. 네, 일요일에 맞습니다. 또 다시 예. 온다는 후장창.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야, 근데 It's 그거 raining. 아세요? 지금 벌써 8번째 에피소드예요. 오. 네. 이거 와우. 시즌2 시작하고 벌써 8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두 달이 됐네요, 벌써. 그러네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도 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여기 특히 제가 아는 한인분들은 다 많이 챙겨 맞아, 보더라고요. 많이 챙겨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좋겠어요. 네. 네. 많이 더 많이 챙겨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더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오고 여기 미주 한인들도 보고 그쵸. 전 세계 한인들이 다 네. 볼 수 있게 그랬으면 Yes. 좋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는 그날까지. 이제 첫 예, 번째 예. 뉴스 갈 길이 시작하겠습니다. 머네요. 네. 아니에요, 금방 올 수도 있지. 금방 오케이. 네. 자, 이제 LA에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인데요. 이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LA에서 발생한 좀도둑 사건이 무려 11,945건, 이 1년 전인 2022년보다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1%. 81%라고요. 와, 그 와. 점도둑이 많아지는 건 살기가 전년 그만큼 대- 전년 대비인가요?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2022년 대비 그러니까요. 지난해. 네. 그죠. 이 소매 범죄가 대폭 증가했다는 건데 말씀대로 이 소매 범죄 카테고리에 포함하면 무려 35,000건, 이 가운데 좀도둑 사건만 30% 가까이 차지하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좀도둑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기소가 되느냐죠. 기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안 네? 되고 자꾸 풀려나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아니 게 아까 아닌가 안주영 씨가 싶어요. 그러잖아요. 미친 변태가 네. 올림픽 거리에서 자기를 따라왔다. 아,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이럴 때 진짜 바로 무서운 배트맨이 세상이 필요한 됩니다. 건데. 비질란테. 그죠? 거의 아니 고담시 아니에요? 81% 오를 정도면 1년 그죠. 사이에 거의 고담시예요 지금.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 가고 싶은데 어디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네. LA라고 추천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이제는 저도. 그래요. 사는 사람들이 추천은 못 못 하죠. 사실 하시죠. 고담시도 겉모습은 번드르르 하거든요. 그치. 배트맨 영화 보면은 멋있잖아. 밤만 고담시. 되면 맞아요. 박쥐 그쵸. 그 라이트를 하늘에다 켜야 예. 되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고 이게 그 카운티 검사장도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주민 발의안 47 통과되면서 뭐 950달러 네. 미만까지 맞아요. 훔쳐도 이렇게 기소가 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이 이렇게 제정되고 네, 하면서 이런 효과가 또 이런 어.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배트맨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배트맨. 처벌이 없으니까. 누가 자, 다크나이트 해줬으면 좋겠어. 다크나이트 필요해요 지금. 네, 다음 소식도 범죄 소식인데요. 이 아시안을 향한 증오와 증오 범죄가 다소 수그러진 것 같은데 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기 나오죠. 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안 혐오 그리고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은 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14건 별로 그렇게 안 크지 많아 않아 보이는데? 보인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이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했던 지난 2021년 60건에 비하면 말씀 그대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죠. 14건인데. 그죠. 네. 왜냐하면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도 그렇겠죠. 많이 있을 거니까. 아, 그렇죠. 인정한 사건들이 14건이라는 그렇죠. 거죠. 헤이트 크라임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오 범죄도 많을 것이고 이 샌프란시스코 검찰에 따르면 이 계류 중인 그러니까 네. 지금 홀드 중인 41건 아. 증오 범죄 사건들 가운데 네. 인종을 기반한 범죄가 25건이고요. 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아. 네. 뭐 여기 보니까 뭐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아까 그게 작년 기사 같은데 네. 11,500건이네요. 네, 지금 11,500. 그렇죠.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11,500건이다. 와, 굉장히 정말 많네요. 많네요. 또 저렇게 근데 보니까 이게 수치를. 좀 사실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아시안들의 성지 아닙니까? 아시안들이 그렇죠. 가장 많이 이민 왜냐하면 많이 거기 오고. 차이나타운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중국계가 또 굉장히 많고 네. 네. 정말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퍼센티지로 보면은 아시안이 네.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저런 곳에서 오히려 저렇게 아시안 중호 범죄가 많은 거는 좀 아시안이 많아서도 저렇게 그 숫자가 아. 올라가지 그렇게 않나 볼 수도 싶어요. 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아시안이 제일 많이 그리고 사니까. 여기도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한인타운이 네. 사실은 여기서 전 세계가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LA가 제일 커요. 그쵸. LA가 제일 크죠. 뉴욕은 그렇게 안 되지만 네. LA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 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음. 있지만 네. 신고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 아,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하나 좀 색다른 영상이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래 중호 범죄 서로 있고 차별하는 사람들 많은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아쉬운 게 그러면은 흑인하고 예를 들어서 백인하고 화합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왜 그런 거는 뉴스에 보도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아. 아시안하고 흑인, 예를 들면 뭐 아시안하고 그렇죠. 백인 좋은 그런 내용은 좋은 진짜 뉴스도 뉴스에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도했으면 어. 좋겠다. 이런 좋겠다. 아쉬움을 나타내는 좋은 사람이 뉴스도 있더라고요.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자 예. 기술이 발전하면 관련 범죄도 급증한다. 우리 아까 사전 녹화 전에 녹화 전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관련 범죄도 급증을 하거든요. 이 로맨스 스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들어봤죠. 로맨스 스캠 요새 네. 되게 많대요. 네, 네, 지금 되게 애정이란 많대요. 감정, 그러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약한 부분을 악용해서 금전을 뜯어내는 사기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폭 기술이 발전을 했죠. 이 인공지능 봇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사이 무려 2087%가 급증했습니다. 와. 2087%. 잠시만요. 이게 건이 아니고 와. 퍼센테이지예요. 거의 3000%가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뻘 나이 되시는 네. 이 51살에서 60살 사이 주민들이 주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외로워서 그런가? 그럼 그분들이 AI로 외로운가? 굉장히 뭐 멋진 남성이나 여성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뭐냐면 하는 이런 건가요? 거예요. 이제 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네. 어떤 남자가 당신 뭐 SNS를 봤더니 아니면 뭐 아. 카카오톡 뭐 이미지를 봤더니 너무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보통 그래요. 좀 싱글이거나 아니면 돌싱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아. 접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같네. 네. 그런 사람들 마음을 살살 건드려서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 좀 없다.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요거 3배로 불려줄게. 그러면 혹하죠. 이 사람을 믿을 그쵸. 수 있는데 특히 이 기술에 약하신 뭐 이런 분들은 아니 안 그래도 이 뺏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어요. 오늘 오전 중에 저기 그 사무실에서 뭐냐면은 카톡으로 자꾸 제가 아는 분이 카톡으로 자꾸 누가 연락이 온대요. 오. 언젠가부터. 네. 모르는 사람이. 네, 모르는 사람이 네. 그러면서 그냥 친해지자고 하는데 왠지 그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아. 뉘앙스를 느꼈나 봐. 네. 그러니까 이런 일단- 스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또 하나 되게 많은 조심하셔야 것 되는 거는 그 인스타그램 DM에서 네. 뭐 특히 DM으로 많이 남자분들은 오죠. 네. 그 되게 섹시하게 옷을 입고 계신다거나 친구하고 싶어요. 막 이런 아. 사람. 여자들이 막 아니면 잔뜩- 또 네. 군인 그러니까 군인 여성 군인 여기 그 왜 그렇게 일상이? 많아요 여성분이? 네. 그런 분들이 DM을 하실 때가 어머. 있어요. 네. 친해지고 싶어서 DM 했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다 사기잖아요. 네. 왜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해킹을 당해서 아. 계정을 뺏긴 분들이고 그리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게 그러니까 많아요. 저랑 진짜 친한 언니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완전히 한국말 원래 잘하시는 분인데 누가 봐도 번역기 돌린 것처럼 맞아요. 나 지금 그거 돈이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이런 그 식으로 여군들은 왔어요. 계정이 해킹당한 건가? 그 여군들이? 뭐 네, 제가 여자분들 100% 아니 여군이 그렇게. 많아. 아니 근데 어. 100%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소식입니다. 이 지난 2021년 5월 2일 밤 11시쯤 한인 자매가 운영하던 40 리커스토어에서 이 코로나19 규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던 요구를 묵살을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시멘트 블록으로 한인을 내리쳐서 기소된 아이고. 53살 데릴 돌스가 1급 살해 그리고 증오범죄 2급 공격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오. 이 데릴 돌스는 30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 돌스는 fuck Chinese라고 외치는가 하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어, 예, 그리고 강목을 휘두르 저는 F월드라고 안 써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죠? 네. 강목을 네. 휘둘렀다. 강목으로. 그리고 복권 기계를 던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와. 한인 업주를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 내리치는 보이시죠? 장면 같은데. 예. 지금 한인 업주가 사망에 이를 뻔했다는 아이고. 건데 네. 돌스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선처를 구했지만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발티모어도 또 범죄 도시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저기도 맞아. 고담. 저기도 저기도 고담. 범죄 도시. 맞아요. 범죄 맞아요. 도시. 저기도 네. 고담이에요, 고담. 네. 네. 발티모어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 범죄가 많은 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유명하죠. 저 당시에 저 데릴 돌스가 저 집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시안 업체들에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아, 계속 깽판을. 네, 깽판을 지기셨다고.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저런- 미친 사람이 벽돌로 사람 머리를 찍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무 영화에 어, 나오는 라이프 모르겠네요. 센텐스 with all but 30년 실형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기소 유예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저런 이런 상점 주인들은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특히 저렇게 그러게요. 대도시, 특히 볼티모어 그쵸. 같은 데는 위험 그 지역. 범죄가 또 많은 도시인데 네. 물론 저기에 뭐
뭐 인류대학도 있잖아요. 뭐 존스 홉킨스 대학도 그렇죠. 있고 하지만 그 다운타운 가면 되게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요즘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막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도 저희 문충에서 초반에 사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싸워야 돼. 네. 그런 사건들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기자를 하다 보면 네. 한인들이 뭐 다쳤다더라. 뭐 너무 다행인 건 뭐 피해를 입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예. 없다는 거.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그거는 그게 네. 제일 다행이네요. 시멘트 벽돌로 내리쳤잖아요. 미친. 그게 너무 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크피라고 아시나요? 정크피?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뭐죠? 설명드릴게요. 히든 차지 뭐 이런 거 같은데? 히든 차지. 네. 숨은 수수료. 네, 이 호텔 리조트 비는 물론이고 팁 외에 식당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에 대한 추가 요금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티켓 판매가는 $290인데 보통 사려고 하면 $337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붙냐? 서비스 피에 프로세싱 피. 나중에 이제 계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 모르는데 다 그래요 요즘. 이게 숨은 수수료가 붙어서 그런 건데 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 SB 478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와, 잘 됐네요. 환영할 근데- 만한 일이네.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할 일인가는 모르겠는 게 그래요? 네. 만일 수수료를 미리 공개를 하면 부과할 수 있다는 아. 법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그럼 공개하고 공개하겠네요. 하겠네요. 공개하면 그러니까 실효성은 글쎄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가끔- 와 했는데. 그러니까 영수증 보면 이게 건강보험료 직원 그런 것도 낼 그 부과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직원의 그런 거를 이제 건강보험. 투명하게 하면은 네. 돈을 내야 되는 거네. 네. 진짜 그것 좀 아니네요. 그럼 근데- 우리는 근데 뭔가 항상 애초에 결제를 건강보험을 일단 내야 된다. 한번 보시죠. 7월 1일부터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소식인데요. 이 한 노래방이 주류 판매 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들고 일어났다. 왜죠? 주민 100여 명이 불법 업소라고 주장하면서 주민의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아. 네. 주민들은 이미 해당 업소가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운영이 돼 왔다. 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권한까지 주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예, 이 범죄와 소음 등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 LAPD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 주소 일대 무허가 주류 판매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11명이었어요. 이 당시 LA시 전체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160여 명 정도 됐던 것을 감안했을 때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지역이 뭐- 한인타운이네요. 예, 한인타운이고 이 네. 사실 코로나19 때 그런 일들 많았어요. 문 닫고 장사 못하게 하니까 물병에다 아. 술러서 팔고. 맞아, 예. 뭐. 뭔지 알죠? 그죠. 그렇다고 한국에서도 전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네.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맞아요, 몰영이라 그랬어요. 몰래 영업. 그리고 맞아요. 얼마 그래서 전에 컵에다가 그냥 따라서 물처럼 팔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음. 얼마 전에 그 노래방에서 마약류 또 거래되는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또 한인타운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에 대한. 이 예. 조금 아쉬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한인 밀집 지역에서 한인 서점들이 조금씩 네, 사라지고 아쉽네요. 있다. 알라딘. 예, LA 타임즈가 발표한 그 보도했던 소식인데요. 이 알라딘 플러튼 남민우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20년 동안 한인 서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남 대표가 네. 20년 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국 서점 8곳, LA에는 12곳 정도가 있었다고 회상을 했는데 지금은 LA 한인타운에는 5곳, 오렌지 카운티에는 2곳밖에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네. 진짜 많이 없어졌네요. 네, 2곳.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존이랑 전자책 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뭐 서점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어가 늘었다고 맞아요. 미국에서 얘기를 태어났음에도 해주셨어요. 불구하고 맞아, 대단해요. 제가 한국어로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엄청 더 많이 좋아하게 됐었는데 네. 책 읽는 거를.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도 여기 LA 알라딘 다녀오긴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전만큼 책 읽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 책을 가져가는 게 필수였거든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은 요즘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쵸, 더 이상 그쵸. 이제 책을 읽는 타이밍은 사실 화장실 갈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서점 가면 네. 또 그 종이 냄새 맡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저도 맞아요. 책을 좀 선호하거든요. 아직도 네. 신문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왜냐하면 맞아요. 휴대폰으로 하면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잘못 넘어갈 때가 그죠, 많이 그죠. 있지 않아요? 몰라 나만 느끼는 폰에 일인가? 익숙해지세요.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네. 나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저도 보는데 그렇긴 사실 그게 해요. 익숙하죠, 맞아. 우리도. 예. 네. 자, 이제 아무튼 마지막 안타깝습니다. 소식입니다. 네. 미치광이 아버지 소식인데요. 네. 네, 이거 저 기사 오 준비하다 마이 굉장히 갓. 열받았는데 지난 10일 산타에나 한 생활 시설에서 자신을 찾아온 8살짜리 아들 목을 스크류 드라이버로 2차례나 찔렀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컨스가 그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8세
8살짜리 자기 어. 아들을 예. 8살. 네, 당시 크리스토퍼 리컨스는 아들을 무릎에 위에 앉혀놓고 네. 하나님 집에 보내주겠다고 어머. 말을 하면서 입과 코를 막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목을 찔러 마이 갓.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을 의붓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거기 갇혀 있는데 얼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리스토퍼 리컨스가 자기 아들 그 손바닥을 있지 않습니까? 네. 칼로 긋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이 갓. 근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죠. 지난번에는 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쵸. 그렇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참수를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아니 뭐 일단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사람한테 하는 것도 미친 짓인데 일단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한테 그렇게 한다는 참 게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정말 얼마나 미쳐서 돌아가는가 네. 미쳐 돌았네요. 그런 것 싶었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말세야 이런 거 네, 보면. 말세. 배트맨 진짜 네. 나와주세요. 자, 고담시에서 지금까지 이황이었고요. 네, 이번 에피소드 테마는 네. 배트맨이야. 다음은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스 팔리틱스 시간입니다. 예, 기억력 나쁜 어르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죠? 저 누구 얘기인지 좀 알 것 예, 같기도 우리 하고요. 리더예요. 예. 우리 모두의 리더. 아, 그죠, 그죠. 예, 우리의 프레지던트. 리더인. 음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기억력 그리고 인지력 문제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죠. 조 그렇죠. 바이든이. 예, 그렇죠. 재선하면은 86세에 퇴임하는데요. 말 실수가 너무 많고. 근데 사실 이건 젊은 시절부터 말 실수는 좀 이분이 맞아요. 많으셨는데 워낙 말- 그러셨지만 더 말더듬이었고. 심해지고 있다는 게 주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그래서 드니까. 예,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인지력에도 심해졌다. 문제가 있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다. 그냥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내놓은 345페이지 수사 보고서로 수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아 이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게 이제 허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인지력, 기억력 괜찮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저기 기자 한 명이 여쭤봐요. 인지력, 기억력 괜찮냐 물어봐요. 지금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화를 네. 내시던데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너를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기억력 그러니까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좀 그 질문이 날카롭기도 했고 날카롭죠. 좀 긁는 맞아요. 질문이었어요. 네, 당신 맞아요, 나이가 맞아요. 많은데 괜찮냐 이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동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집트하고 멕시코를 헛갈려서 대답하는 맞아요. 아, 이집트의 그건 좀- 대통령님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멕시코의 대통령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심하네요. 근데 이걸 네. 반박 회견에서 그런 실수가 나오니까 이거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냐. 나 괜찮다, 나 인지력 괜찮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 그렇게 나라 대통령을 전혀 연관도 없는 이집트와 멕시코 대통령을 헷갈려 버리니 네. 저 인지능력이 보고 떨어지는 있는 거 건데도 아니냐? 저게 예. 잘못한 건가요? 혹시? 보고 뭐 아래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의 제가 그쵸. 볼 때 이때 회견은 네. 서류 없이 그냥 응답했어요. 예. 그래도 적혀져 있는 것 본인의 그 많아서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보시면서 근데 종이 아. 엄청 찾으시는 장면들도 많이 있긴 하세요. 예리하네요. 너무 죽이지 마. 우리 대통령이야. 그러니까요. 조 바이든 우리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건 대통령입니다. 아니지만 이게 대통령이 얼마나 맡은 일이 많으십니까? 그죠, 그죠.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특검이 다음 장 볼게요. 허특검이 일단 그 작년 10월 네. 9일하고 8일하고 9일. 이 장면까지 한번 일단 보고 이게 또 에어포스 원을 재작년 탑승하는 모습이에요. 에어포스 큰일 날 원을 뻔한 타다가 장면이에요. 어이구. 또 두 어이구. 번이나 어머, 이렇게 어머. 넘어지고 아이고. 세 번? 그리고 이게 아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작년에도 이렇게 기자회견 있는데 그 외국 국빈을 앞에 두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게 근데-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거. 근데 제가 아이고.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보내고 싶지 쳐요. 않, 송출하고 싶지 근데 않아요. 저거는 너- 너무 우리 빨리 대통령이잖아, 어쨌든. 걸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맞아요. 왜 저렇게 저 영상은 서둘러서 저도 가야 많이 되나요? 봤거든요. 근데 네. 저거는 너무 빨리 계단을 그죠? 올라갔어요. 막 이렇게. 에어포스원에. 예. 거의 뭐 한국 사람 빨리빨리 뭐 이 수준인데. 왜냐하면 공항에서 보면 저 에어포스원 계단이 되게 가팔라요. 아, 실제로 그쵸. 보면. 네. 그래서 타보셨나 봐요? 아니 제가 탄 건 아니고 탄거같이 아니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어포스원을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계단이 되게 가팔라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끄러워 빨리 보이긴 해요.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가 근데 혹시 급했나 봐요. 근데 화장실이 급하셨나?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네. 자전거 타다가 그냥 넘어진 적도 그렇죠. 있었고 아. 또 회견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려 해가지고 아. 예 그리고 보통 가면 안 되는 곳에 또 이렇게 막 가가지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이런 그 영상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딱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로버트 허 특검 솔직히 한인 특검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한인 특검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입장에서 얘기했죠? 볼 때는 허특검이. 자, 허 특검은 작년 10월 8일 그리고 9일 이틀에 걸쳐서 5시간 동안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기밀 유출 이슈 예. 때문에 조사를 그렇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허 특검은 보고서 곳곳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느리다. 그리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아들 보 바이든 장남이 네네. 언제 죽었는지도 기억을 모르고 못하고. 어머. 심지어는 자기가 부통령이었던 시기까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통령을 한 게 정확하게 2009년 1월 20일부터 아. 네. 그리고 2016년 1월 20일까지 했거든요. 그죠. 부통령을 그 연달아하면서. 근데 네. 그거를 기억을 못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번에 네. 그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를 통해서 폭로가 되면서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는 야 다 까. 내용한 이것만 공개하지 말고 내용 다 까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네. 어느 정도로 인지력 기억력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의심만 했는데 치매 환자 아니냐 뭐 이런 의심만 했는데 다 까봐. 어느 정도로 인지력하고 기억력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달에도 네. 그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특검이.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5번째 요청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커그니티브 테스트를 네. 요청한 게 어. 이제 인지력 테스트를 요청한 네. 게 벌써 5번째라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절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커그니티브 테스트를 하셨었죠. 했었어요. 인지력 예, 했습니다. 테스트를. 근데 예.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님은 이제 나는 인지력 테스트 하지 않겠다. 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많이 있다. 만약에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덮으려면 당당하게 나서셔야 되는데요. 네. 오히려 그래요. 테스트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죠?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도 특검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 거예요. 회견에 자기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근데 그냥 거기 테스트를 하면 끝날 일을. 예, 근데 그 테스트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그 전 백악관 주치의 라니 잭슨이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네. 텍사스주 연방 하원이었는데 아,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각하다고 본다. 자기가 볼 때. 심각하다. 지금 인지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기억력이 그래서 그 또 테스트도 안 문제가 하는 있다.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주치의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고 뭐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그렇죠. 인지력이 느리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들을 봐도 사실 대답하시는 것도 굉장히 느리시고 좀 이제 횡설수설 하실 때도 많아요. 엄청 치매 많으시잖아요. 초기 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가는 치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사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네. 치매 그 의혹이 제기된 거는 바이든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그렇죠.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그 재선하고 나서는 저도 이제 로널드 레이건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그 네. 빌 오라일리가 쓴 책 보면은 기억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업될 때는 또렷또렷하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아, 왔다가 심하다고 갔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 그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그렇죠.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핵무기 버튼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좀 이 인지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억력 감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로버트 허 특검이 이렇게 얘기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까지 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카말라 해리스도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으로 봐야 된다. 정치적인 공격으로도 뭐 보려면 보겠지만 네. 그쵸. 사실은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좀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정신이 지금 없으신 상태에서 대통령을 맡긴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니면 뭐 나이가 좀 드시면 좀 기억력이 좀 건망증이 좀 심해질 수 있기는 하죠. 치매까지는 워낙 아니더라도. 바쁘시고 일 많으시면. 네, 너무 그- 막 일이 많으면. 맞아요. 그리고 라니 잭슨 주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의원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치매나 그러니까 디멘시아 그 네. 증상 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력, 인지력 문제도 있지만 신경질을 자주 낸다고. 아. 근데 보면은 바이든이 요새 신경질 좀 내요. 내요. 그 아. 회견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네. obvious mental decline 이렇게 나오고 월 스트리트 저널도 오피니언을 통해서 이렇게 a tipping point on Biden's decline.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 몰락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Will Democrats continue to ignore the growing risks of the president's mental frailties?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들을 계속 민주당에서 무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지금 그래서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은.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왔었던 얘기고요. 민주당 네. 내부에서도. 근데 뭐 일단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면 암묵적으로 같이 이제 그냥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현역 대통령이 나간다 보통은 그러면 저 스스로. 뭐 그죠. 공화당 민주당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개빈 뉴섬이라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걸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안 나가는 예.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뭐 그 주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텍사스에서 저희 의원을 맞아요. 하고 연방 계시죠. 하원 의원. 근데 이제 네. 공화당 소속이겠죠. 공화당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죠. 네, 공화당이 유리하게 발언을 했을 그렇게 수도 할 수 있고요. 있었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맞다고 봐요. 사실 부통령이 확실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맞다. 혹시나 몰라서. 근데 그쵸. 카말라가 혹시나 불안하다. 아 근데 카말라는 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카말라 해리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교체를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 활동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 이제 부통령. 부통령님이 이제 스텝업을 하게 되니까 승계 라인이 프레지던트가 바로 다음에 그죠. 부통령이니까 카말라 네. 해리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좀 약하지 않나 싶으네요. 저는. 카말라 네. 해리스는 그 웃음소리가 좀 반감이 간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네.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그 정치 그러니까 저희 한인 사회하고도 나름 친했던 분인데 이렇게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 라인을 보면은 좀 아니 논란이 강단은 많아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일 때 한번 만나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카말라 오, 해리스는. 네. 근데 강단은 있어요. 강단은.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능력이 조금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먼텔 윌리엄스라고 그 전에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거든요. 네. 유명해요. 그 흑인 진행자. 근데 그분이 이제 걸프렌드가 2명이 있었어요. 끼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TV에 엑스트라 뭐 이렇게 TV 연예 프로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카말라였어요. 그리고- 당시.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 전에 윌리 브라운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정말 파워맨 중에 한 명인데 네. 전 가주 하원 의장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부남이었을 때 같이 사귀었죠.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대통령으로 있고 가기에 굉장히 그런 논란들은 되게 논란들이 방해가 있고 많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카톨릭 네. 사제 사건 때 네. 카톨릭 사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카톨릭 신부들이 그 아이들 막 성적으로 네. 건들고 그런 네. 사건이 미 저기 전역에서 나오네요. 있었어요. 컸는데 그거를 좀 덮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소를 한 명도 안 했어. 다른 데는 다 교구가 카밀라 각 해리스가. 대도시에서 기소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그때 검찰총장이면서 기소를 안 했어요. 저기 보면 카톨릭한테 후원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네, 여기 유권자 보면 절반이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리플레이스드가 그러니까 그 새 여론조사. 후보로서 예. 리플레이스드가 돼야 된다. 네. 새로운 네. 예. 네, 조사가 나왔다. Nearly half of voters think it's likely Biden will be replaced as nominee. likely라는 건 가능성이 높다는 그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바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처음에는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네. 로버트 특검 보고 이 수사 보고서가 마음을 좀 최소한 가능성이 흔들리게는 있네요. 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그 디베이트에 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슈퍼볼 인터뷰. 네. 원래 얼마 전에 슈퍼볼 열리지 네. 않았을까? 슈퍼볼 맞아요. 인터뷰는 무조건 대통령들이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하프타임 때. 맞죠. 그렇죠. 그걸 처음으로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어요. 두 번 2년 연속을 안 해가지고 좀 심각한 그때부터 아 이거 상태일 진짜 수도 문제 있겠다. 심각한가 보구나. 네. 그래서 저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공화당도 그렇고 두 분 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 네. 그건 어. 맞아요.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좀 둘 다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뭐 저기는 저 원래 론 디센티스 그게 젊은 사람이 낫다고 그러니까 니키 얘기했는데 헬리도 네. 그렇고 공화당 아니. 쪽은 니키 헬리도 그렇고 론 디센티스도 그렇고 젊은 젊은 후보들 사람들이 많다. 네. 근데 그렇죠. 민주당은 개빈 뉴섬 말고는 누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근데 아. 개빈 뉴섬을 믿을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나이 차별을 하고 싶진 않아요. 고령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쵸. 근데 머리만 이렇게 그렇죠. 반짝반짝이면은 총명하고 이렇게 일 잘할 수 있으면. 근데 문제는 맞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실수가 잦으니까 이제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뉴욕에 있는 유명 진행자예요. 라디오 진행자 샬러메인. 샬러메인이 그 전에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iden is an uninspiring candidate for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with no main character energy at all.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후보도 아니고 에너지가 없다고 이렇게 그렇죠. 샬러메인조차 이 사람이 원래 바이든 네. 쪽인데 바이든 반대
샬레멘조차 이 사람은 아니다. 너무 민주당. 웃기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비판했습니다. No main character energy. 주인공의 기운이 전혀 없다고. 배트맨이 아니야? 배트맨이 아니야 이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그것도 그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그것도 맞네요. 궁금해요. 그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사람 다 영향력이 휘어잡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너무 테네- 세죠. 그럼요. 테네시주 출신인데 네. 그때 유권자 등록하라고 그래가지고 10대 애들이 우르르 와. 수만 명 과연 진짜요? 유권자 등록을 했대. 과연 이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아니 바이든에서 교체될 것 같아요? 교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안 것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될 가능성이 왠지 있지 막아내지 않을까 그 막아내지 자리를 않을까. 뭔가 아. 왜냐면 아직은 결국 건재하다. 그 위에 있으신 아직은? 분이니까 지금 네.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끌고 하면 되니까. 네, 주영 씨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참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건강했으면은 아, 하는 그럼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래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하셨으면 원스 좋겠네요.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자 킬라그램 인싸 아메리카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비트박스로 진짜 시작했다고 꿀이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쇼 멋있네요. 시어머니 그 포스가 본업으로 느껴져. 돌아가는 기계 엄청 기계음이 멋있네요. 아니었어요. 아, 네, 입으로 기계음 내는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반주가 필요 없는. 반주 필요 없습니다. 대박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충 패밀리. 오늘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방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로그램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지난주 2월 13일 발렌타인 전날에 있던 일인데요. 그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엠버 떴어요. 맞죠. 네. 저도 맞죠. LA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엠버 알러트라는 게 떴을 건데요. 엠버 알림이라는 게 떴을 건데요. 그게 어린이가 납치가 됐다는 신호예요. 이제 여기 계신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네. 당시에 문자를 보면은 저렇게 은색 혼다 어코드가 어린아이를 납치해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무사히 네. 구조는 됐네요. 네,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다행히 보시면은 4-year-old found safe after Amber Alert. 네. 이 엠버 알러트가 뜨고 나서 이 4살짜리 아이를 무사히 안전히 되찾았다. 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안심이 아시안이네요? 되더라고요. 예. 엄청 안심이 돼요. 네, 저스틴 아시안이네요. 첸이라는 아시안이고요. 이 두 친구가 바로 엠버 알러트를 보고 주변에 그 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실제로 와. 차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멋진 시민이네요. 맞아요. 상 이- 받아야 되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시민상. 앰버 알러트를 통해서 찾게 된 아버지. 애초에 처음에 이 아들을 잃게 된 게 그 도어대시 배달을 잠깐 하면서 뒷자리에 아이가 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 홈리스 남성이 이 차를 가지고 달아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뒤에 타 있다고 생각은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찾은 로케이션 장소가 바로 롱비치의 파이크몰. 얼마 전에 제가 라코라이프 또 네. 촬영 네, 갔다 왔던 네. 그 지역이잖아요. 롱비치.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큰 길가에다가 일부러 두고 잘 보이는 데다가 두고 그러고 아이는 다치지도 않고 차도 뭐 훔치지도 않고 예. 그렇게 두고 가긴 하였으나 이제 그 롱비치 몰에 있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 도망가던 분도 잡혔다고는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네. 네, 근데 이 엠버 얼러트가 이제 도움이 진짜 너무 많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와. 주변에 있나 없나 찾아본 사람도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엠버 잡는 데까지? 얼러트가 나가고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under 1 hour. 와.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엠버 얼러트 와. 보면 바로 보긴 봐. 운전 중이었어요 나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운전 왜냐하면 중이던 너무 친구의- 시끄럽게 뜨니까요. 맞아요. 보긴 봐요. 끄기 네. 바쁘지. 저도 그 당시에 운전 중이었거든요. 아. 봐야지. 네네네네. 근데 그 시민한테 다들 보고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은 진짜 생각을 주변에 해야 그런 되겠네요. 상황이 있는지 근데 네. 이게 확인할 중요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는 저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에 아동을 내리면 안 두고 됩니다. 내리면 그쵸?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불법입니다. 네. 아무리 잠깐이라도 이렇게 두고 내리면 위험하다는 걸 또 알려주는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면 문을 잠궜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문을 맞네요. 열고 원래는. 운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건 키도 거기 차 안에 있었다. 안에 꽂혀 있어. 뭐 아무리 급하다고 뭐 배달을 한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타고 있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면 저 약간 좀 저희 체포 기소
라인인데 그렇게 따지고 제가 보면 봤을 때는 기소 라인인데. 저것도 범죄죠. 저거는 차일드 그럼 저 부모 어뷰스라고 후속 할 수 기사 있는. 후속 나왔나요? 후속 기사? 그 부모님- 뒤에 후속 기사는 안 부모님 나왔고요. 체포 안 됐어요? 네, 부모님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냥 네. 아이를 찾아서 다행이고 뭐 아. 차도 다치지 않았고 뭐 그래서 근데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일단 네, 해피엔딩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해피엔딩. 이 도움이 일단- 많이 되네요. 맞아요. 엠버 얼러트가 네.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게 알림이, 굉장히 네. 핵심이고요. 그러네. 또 이 훔쳐 달아나던 범인도 뭐 흉악범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네. 아이를 그대로 그냥 데리고 갔다든지 아이만 버려놓고 차만 훔치고 달아났다든지 사실 뭐 아이를 근데- 해했다든지 어. 하진 않았으니 그래도 그나마 그게 제일 다행이죠. 이게 킬라그램 얘기대로 뒤에 타고 있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밤도 어두웠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운전 시작하자마자 애가 있는 걸 보고 사람이 많은 롱비치 파이크몰 그 길거리 스트리트 파킹을 해놓고 잘 보이는 곳에다 주차를 아, 해놓고 그쵸. 일부러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런 예. 이야기가 써있진 않았습니다. 아. 양심은 있었나 보지? 저도 그렇게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일말의 양심이 아니, 있었던 보통 거죠. 왜냐면 근데 일단 이렇게 차를 훔친 나쁜 놈이긴 아니 하죠. 근데 보통 훔치면 이렇게 보잖아. 그죠. 나도 그렇지 않아? 뭐가 사람이 있는지 맞아. 나는 모르겠어. 근데 급해서 차를 이 사람이 훔치는 거면은 그냥 몰고 가죠. 네. 보통은.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은 보니까 기사에서 어느 남성이었는지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34세 이름 성함까지 떴었는데 그 사람 보호를 좀 해주나요? 이제 홈리스가 된 지 엄청 오래된 이런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나섰다가 이제 차를 훔쳐 달아나려다가 그래도 네, 그 사람은 양심의 사람인지라 그나마 정신을 컨셉스가 네, 그렇죠. 딱 와가지고 안 돼. 이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금방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네. 그 차를 그쵸. 사람 많은 데로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내려놓고 바로 그냥 도망간 것 같아요. 네. 참 범죄자인데. 아무튼 그러네요. 제대하죠. 아무튼 제대하죠. 체포는 된 거잖아요. 체포는 됐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배트맨이 나설 일은 아닌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배트맨이 망토를 딱 하다가 이건 아니야. 아, 다시 멀리서 벗은 지켜보고 것 같아요. 하고 네. 갈 그런 오늘은 느낌. 내가 그냥 브루스웨인 할게. 이제 다음 소식인데요. 이거 너무 컸어요. 맞아요. 큰 이 다음 소식이죠. 소식은 사실 미국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더 네. 이상 맞아요. 충격적인 일도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 일이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슈퍼볼 퍼레이드 캔자스 시티에서 이 퍼레이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승 기념이었나요? 이렇게 슈퍼볼 우승한 다음에 그렇죠. 다음 퍼레이드. 날 이제 다음 그 날. 퍼레이드를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초반 월요일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팬들이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는 와중에 모두 도망가기 시작하며 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남성 2명이 이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한 그쵸. 건데요.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엘리베이터 주변에 숨어서 제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여기서 마음 아픈 이야기가 네. 네, 어린 아이 11명이 네. 또 총에 맞거나 다쳤다고도 합니다. 참. 어린 아이였군요. 네, 다친 아. 사람들 어린 아이 중에 11명이.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명의 사망자도 있었다고 예, 하는데요. 한 명 죽었어. 저희가 21명이 조금 더- 다쳤죠. 네, 그리고. 21명이 다쳤는데요. 근데 그 패스웨이 하신 분이 네. 또 라디오 DJ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오. 유명한 라디오 DJ라고 하더라고요. 네, KKFI 그 지역에서. 90.1 네. FM의 라디오 DJ 리사 로페즈 갈벤이라는 분인데요. 네.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었군요. 동종업계에 계신 예. 분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뉴스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실게요. 그럼 저기 취재하러 간 것 같은데 그분도 약간 취재하러 그렇겠죠. 가셨을 거예요. 네, 그날 이제 퍼레이드의 영상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달라섭니다. 분주하게 와. 네. 달려가기 시작하죠. 너무 보고만 있어도 무섭네요. 끔찍했을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진짜로. 이게 무슨 적상자, 일이에요? 사망자, 예. 아니 근데 캔자스시티 치퍼스는 또 얼마 전에도 그 저희가 다뤘잖아요. 이상한 살인 맞아요. 사건. 이상한 네. 살인 난 사건.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왜 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가. 친구. 네, 세 친구가 명 눈앞에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다주고. 3명 맞아요. 죽어 네. 있는. 맞아. 친구는 살아 있고 그 네, 친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 다 지금 다행히 아니 근데 두 명이 잡혔다고 하고요. 주브나일이면은 10대예요. 10대요. 10대죠. 10대가 has 네. been 저기 뭐예요? Have been detained 디테인드네요. on gun-related 네. and resisting arrest charges in connection. 용의자 두 명이 지금 with the 10대란 shooting after 얘기인가요? the Kansas 네. City Chiefs Super Bowl celebration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슈퍼볼 우승해도 이제 두려울 것 같아.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런 사건 진짜. 저런 그냥 사람 보기도 많은 데를 무섭네요, 가기가 가서. 두려워지는 세상이죠. 진짜 나중에는 다 AR, VR로 그냥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야 총 안 맞지. 네, 저기 보면은 two were being held at juvenile detention center. 그러니까 지금 10대네요, 용의자. 네, 10대. 지옥대에 간 네. 두 명이. 네, 지금 10대예요. 디텐션 센터 지금 교정 시설에 수감이 돼 있다는 건데 네. 정말 그래서- 참담하네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용의자들 왜 그 심상을 공개 안 하느냐 논란도 있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대인 줄 몰랐었겠죠. 예, 예. 예. 네, 뭐. 10대는 원래 좀 미성년자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래도 아무리 미성년자인데 네, 사람을 이거는 그냥 근데 총으로 좀 in 너무 cold 큰 blood.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22명이 부상이야. 21명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22명. 10대라고 해도 이거는 신상을 까야죠. 너무 위험한 범죄자는 거죠. 범죄자입니다. 맞아요. 사람을 네. 죽였는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친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넘게가 16세 이하. 이하. 이하는. 네, 이하. 그러니까 네, 저런 children. 퍼레이드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그렇죠. 참여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가족 단위로 예전에 오니까요. 저희 이태원 사고 때도 다 젊은 분들이 친구들이었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경관이 사망했잖아요. 800명이나 있었는데도 그쵸. 이게 치안이 근데 미국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진짜 막기가 힘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실 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옛날에 알고 그 제국주의 시절 때 네. 일본이나 조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왜 칼 사냥하지 않았습니까? 네. 칼 사냥. 그러니까 칼을 싹 다 수거를 했죠. 그 네. 일본에서 특히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던 칼을 다 뺏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총기를 뺏지 않는 이상은 총기 범죄는 계속 일어나지 아니, 않을까. 배트맨이 또 생각이 나타나야겠죠. 들어요. 총기를 그렇게 다 수거를 해도 문제가 뭐냐면 불법 총기 소지가 많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못 막고 맞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그 규정을 잘 따르는 준법 정신 강한 시민들만 다 이렇게 총을 되면 토해내고 그렇죠. 그럼 나쁜 놈들만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투레이트예요. 총기를 수거하는 거는 맞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투레이트고. 막 쇼핑 센터 이런 데 가는 것도 좀 무서워요. 맞아요. 혹시나 아니, 맞아요. 하는 네. 마음이 아, 좀 쇼핑센터? 들어서.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는 게 사람 어딜 많은데 가도 가는 게 사실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총을 쏠 수도 있어서. 근데 백화점 안에서 총기 난사가 언제 있었죠? 꽤 밖에서는 내 많았죠. 주차장에서 난 건 뭐, 봤는데 그거는. 무슨 네, 뭐 찾아봐야 될것 땡스기빙 데이 같고요. 때 뭐 이럴 때도 네. 많았어요. 네,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현장에서 좀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났다니 그것도 그러니까 그 우승의 기쁨이 사라졌어. 그쵸. 자, 이 맞아요. 얘기밖에 안 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항상 총기 난사 사건은 기쁜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왜 네.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콘서트. 모여 있으니까요. 일부러 좀 더 그쵸. 최대한 아. 최단 시간에 극적인 최다의 효과를 피해자를 내기 네, 위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악랄한 사람들 마음을 보면 너무 사람이 슬픕니다. 총을 쏘는 거라고 총이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긴 그렇게 하지만 얘기를 하죠. 네. 결국에 정신적으로 모두가 온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렇게 총을 이렇게 주는 게 참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다음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소식이네요. 이번 뭐죠? 소식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바로 애플 비전 프로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너무 궁금했어. 애플 비전. 네, 이 프로. 애플 비전 프로가 요즘 관심이 너무 많은 게 이 VR 안경 속에서 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죠. 이 카메라로 앞에를 찍어서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VR. 가상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제 손을 이용해서 타자도 쓸 수 있고요. 제 아이 트래킹을 해가지고 내가 보는 것들을 확실히 더 뚜렷하게 보이게. 그걸 쓰고 있는 와. 와중에 네, 아이 오, 트래킹과 그러니까 핸드 저번에 트래킹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맞아요. 맞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USA 투데이 막 이렇게 오, 넘겨서 그렇구나. 보고. 정확합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애플의 팬들이 애플 비전 프로를 환불하고 있는 현상이 소문난장채 먹을 게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별론가 했다. 보다. 네. 볼 때는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네. 진짜 멋있어 보여요. 근데 또 약간 좀 먹기하긴 해요. 좀 크고요. 쓸데없이 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네모난 은색 저게 네. 배터리 팩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걸 따로 또 이걸 들고 주머니에 다녀야 치렁치렁 되는구나. 해가지고요 줄을 아. 네, 무슨 아바타처럼 치렁치렁 해가지고 주머니에 또 넣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부터 이게 머리에 너무 무겁다. 그렇겠네. 네, 코가 아플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네, 장시간 사용하기도 어렵다. 어렵다. 아니, 근데 일상에서 가장 사용하기도 중요한 건 힘들다. 배터리 시간이 중요하죠, 저런 건? 네. 2시간입니다. 아, 2시간밖에 그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데요? 아니 근데 오늘도 뉴스에서 봤어요. 뉴욕에서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 그 신호등 어. 건너고 네. 그 위험할 것 같더라고.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운전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 저 그거 장사. 아, 아니다. 그거 너무 위험하네. 왜 그러냐. 네, 근데 운전을 하지 말라고는 하면서 본인은 유튜브를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이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포뮬러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또 애플 이게 리턴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약간 일상 생활에 사용하기에 아직 좀 부족하고 환불. 그렇죠. 어플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예. 이 핸드 트래킹도 퍼펙트하지는 하지가 않다. 지금 않다. 앞에서 다음 PD 버전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앞에서 PD님이 단점 계속 얘기하니까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어요. 아니 애플이 근데 이렇게 보통 완전히 좀 그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회사가 이걸 이렇게까지 앞질러서 내보낸 거는 자기네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그리고 아마 건가? 시범 삼아 있잖아요. 내보낸 거 아닐까요? 애플 팬들은 그래요. 절대
그 초동 그러니까 1세대 사면 안 된다고 애플 제품. 애플 맞아요. 매니아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좀 이게 있죠. 지금 1세대인 거 아니에요? 실험체가 된다. 조금 더 이런. 기다려 아니 보세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3,500불? 뭐요? MSRP 3,500불이고요. 너무 비싸다. 지금 이게 네. 다 솔드아웃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상태에서 스탁 X에선 제가 봤던 게 4,400불까지 올랐구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와. 네, 지금 저기 가격이. 댓글들 나오네요. 이제 댓글들이 조금 보이는데 네. X에 올라온 글들 같죠. 네. 이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Can't wait to return the Vision Pro. Probably the most mind-blowing piece of tech I've ever tried. Can't deal with these headaches after 10 minutes 아, of 저거 use 안 though. 좋다. 평이 내가 너무 사용해 많으니까. 본 것 네. 중에 가장 혁신적이지만 네. 마인드 블로잉 하지만 10분만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머리 머리가 아프다고. 아프다. 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 hours after unboxing my Apple Vision Pro and using it, I decided to box it back up again and return it. 되게 똑같이 빠르게 2시간 얘기한 결정하셨네요. 2시간 동안 그렇죠. 썼는데 다시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이런 거 아. 아닙니까? It's 예. quite cool, but there's nothing in it for me that I'll use frequently enough to warrant my keeping it. 아니 그리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제품이 짜잔 하고 나와야 그쵸. 되는데 항상 인프라가 안 돼 있고 그런 나중에 것 인프라가 같아. 구축이 네, 되니까 맞아요. 지금 애플리케이션도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보니까. 맞아요. 아이패드도 그랬잖아요. 맞아, 처음에 맞아. 나왔을 때 뭐 좋아요. 하지만 아이패드 전용 어플이 없으니까 뭐 쓸 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제가 1세대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를. 지금도 갖고 계세요? 너무 좋았어 처음에 살 때는. 근데 사고 나서 그냥 전자책 수준이었어요. 아. 쓰는 건. 이북. 이북. 그러고 나서 저 피드백들을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애플 저기에서 그 엔지니어링 사람들 팀에서? 가지고 그러면 테스팅한다니까 지금. 반영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싸게 2는 괜찮겠네. 2나 3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할 수도 3까지 있습니다. 는 비싸기만 또 더 걸러? 어렵게 비싸고 아주 그냥. 3,500불 말도 안 되는 가격 같고요. 네. 네, 정말 또 물론 애플 비전 프로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이 생각보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지금 당장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여기까지. 다음 타자는 우리의 홍일점 안홍일 안주영 씨의 라이프스타일. Let's go. 안녕하세요. 그래 왜 안 하나 했다. 라이프스타일의 안홍일입니다. 아니 홍일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네. 안홍일로 소개를 아니, 해봤습니다. 오늘도 남자 3명 앉아 있는데 오늘은 들어오니까 딱 그 얘기 청일점이야. 하더라고요. 청일점. 그죠. 아, 이거 봐요. 내가 들어오니까 블루 화사해지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아까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거의 마마무 저 그런 적 없는데 화상님이시네요. 왜 했죠. 그러시나요? 뭐라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첫 번째 소식 제가 또 준비를 아니 우리 웃으시지만 우중충하다고 딕스한 거야. 내가 맞아요.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지난주 네. 수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네, 제가 초콜릿도 저희한테 초콜릿도 드렸는데 주시고. 잘 네, 드셨죠? 감사합니다. 다들? 잘 아, 먹었어요. 되게 너무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넛스. 진짜. 네, 맛있었어. 도넛스. 도넛스가 되게 힘이 발렌타인데이여서 됐어. 소식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페루에서 한 경찰이 지난주에 그 마약 딜러 용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어떤 창의력이냐면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그 테디베어 같이 귀여운 곰 그 변장을 했어요. 곰탈. 변장을 한 다음에 그 마약 밀매상들에게 경계를 풀면서 이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와, 이뤄냈습니다. 저걸 있고요. 네, 저거 있고. 테디베어가 경찰입니다. 귀엽죠? 네, 테디베어가 경찰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너무 귀엽다. 발렌타인데이에 저 이제 귀여운 테디베어 같은 곰 쓰고 있잖아요. 네. 변신을 하고서 또 한 명 다른 경찰이 팻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내가 웃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트로 아까 덮인 오. 팻말 같은 걸 좀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그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 저 선물 받고 싶다 하면서 계단을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귀여운 곰이 재빨리 이 여성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그 여성이 저 체포를 여성인가요?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은 집안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것도 좋네요. 색다르다. 이제 저 아이디어를 이 낸 페루. 경관이 대단하네. 그쵸? 대단하네요. 페루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년 12월에는 산타 복장으로 크리스마스 때 또 이렇게 분장을 한 다음에 페루 경찰관들이 그 마약 밀매 또 조직을 일망타진한 소식이 또 화제를 일망타진이요. 네, 소식이 또 화제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집 미국에서도 안에 대도시들이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래야 그러게요. 범죄 좀 줄일 수가 있나? 집 안에 있으면은 배트맨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곰돌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곰돌이. 그러니까 무슨 날을 이용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나 체포된 두 발렌타인데이. 명이 둘 다 여잔가 봐요.
있어요. 네, 두 분 네. 이제 경찰이 모녀예요. 네. 모녀여서 이 12월에도 12월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마약 사기꾼이라는 그 갱단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페루 리마의 북쪽에 위치한 집에서 이 코카인 페이스트와 마리화나를 판매해 왔다고 밝혔고요. 그 현장에 아까 뭐 이렇게 영상 보셨잖아요. 현장에서는 네. 수백 개의 마약 패키지가 압수됐다고 하고요. 이제 음. 페루는 아시다시피 그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지. 맞아요. 맞죠, 그렇죠. 맞죠, 예. 맞죠. 다들 아시죠? 코카인, 그리고 그 영화에서 나와요. 볼리비아도 네. 코카인이 맞아, 많고. 볼리비아도. 네. 그래서 거기 군대 세력들이 영화에 보면 이제 맞아요. 마약 그 갱단들이랑 다 이렇게 썸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페루의 그 코카인이 그렇게 아니 퓨어하다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한테 들은 것 같아. 맞죠? 그 그쵸? 남미 여행 전문가한테. 맞아요. 저도 남미 여행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페루의 코카인이 그렇게 페루하고 퓨어하다고. 볼리비아 쪽 코카인이 네. 뭐 네. 그 퀄리티가 퀄리티가 아주 굉장히 그래요? 좋은데. 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먹어본 게 아닙니다. 네, 전해들은 근데 이제 이야기들. 미국으로 네.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 마약이 그래서 아. 문제가 많은 게 안 그게 좋아진대요. 맞아요. 그 뭐 펜타닐이 변질돼가지고 섞인다든가. 펜타닐이라고 아, 섞여서 잘못될 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까지 가면은 더 안 좋아진대요 질이.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마약이 되게 심하죠. 문제가 한국 마약 심각하잖아요. 엄청 하는 것 같아. 네. 그 저도 이제 TV 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봤는데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 학생들까지도 대한민국 그렇고. 사람으로서. 아, 근데 그런 생각이 마약은 들더라고요. 정말로 네. 뭐 저는 해본 적이 해서도 안 되겠지만 고백하시는 아니, 건가요? 아니요. 근데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체벌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서. 어, 근데 그렇죠. 요새 그렇게 마리화나.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네. 볼 때는 미국에서 단속 면은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거의 그냥 판매상 정도만 그쵸. 하는데 거의 사실상 규제를 안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유학생이나 이렇게 통해서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이 근데 마약 문제가 커지지? 뭐 이해가 택배로도 좀 많이 보내고 막 그랬다고 한 얘기가 택배로도. 있어요. 네, 많이 네. 안 걸리고 들어간 것들이 많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 친구들이 많이 또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많죠. 네. 이제 뭐 저는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쪽 씬에 좀 네. 이제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었으니 예. 아무튼 네. 마약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진짜. 네, 한국도 두 심합니다 번째- 요즘에. 예, 어쨌든 두 번째- 일망타진했다는 그쵸. 거는 일망타진했다. 예, 이 테디베어 잘했고. 옷 잘 입었다. 테디베어. 이제 아, 이야기고요. 이 소식은 지난주에 했으면 네. 좋았을걸요. 두 맥도날드 번째 소식인데요. 그러네요. 맥도날드의 그 여직원 2명이요. 그 맥도날드에서 출산 후에 돌아왔는데 모유 수유하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네. 이 두 여성은요 출산 후 휴가 후에 돌아왔고요. 이제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니저는 그냥 오케이 괜찮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들의 주장은 모유 수유를 그럼 해야 되는데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할 데가 없어가지고 보안 카메라가 많으니까 또 카메라가 없는데 피해서 또 남성 직원들이 없는 곳으로 네. 피해서 그 창고 같은데 맥도날드의 그 구석에 주저앉아서 이제 모유수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 있습니다. 차 안에서 먼저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는 차가 이거 작정하고 없을 한 수도 거 같아. 있고요. 그럼 근데 뭐 없을 수는 저는 있겠지만 하나 좀 의문인 게 직장에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가 아니죠. 모유수유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모유수유를 한 다음에 보관을 해서 보관하는 패킹을 네, 하는 거군요. 보관을 해서 아이한테 네. 뭐 먹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렇게 그래서 아마 그 공공- 시간이 몇 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맞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니, 예.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럼 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이제 논란이 예전에 되잖아. 회사를 네. 오래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롯데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는 수유실이 따로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유실에 보면 이렇게 침대가 한 4개 정도 있고 거기서 수유를 네.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음. 많은 여직원들이 그냥 들어가서 수유를 안 하고 잡니다. 아.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일단은 모유 수유를 할 공간은 좀 주는 게 맞기는 하다고 근데 생각을 이거는 해요. 좀 네. 저도 보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런 경험담을 들을 얘기가 잘 없으니까요. 근데 저거는 좀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드네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복지는 아니, 좀 이거 마련이 우리 제작팀에서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만들었나요? 생각이 이게 듭니다. 딱 보니까 출처 라디오 코리아 딱 써있네. 우리가 막 예쁘게 잘 직접 만들었다. 만드신. 그러니까요. 광고인 그쵸? 것처럼. 잘 잘 그리셨나요? 만들었네요. 대단하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 중에 두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욕에 있는 맥도날드도 모유 수유를 할 안전한 개인 공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뉴욕에도 없고 이제 거기는 문도 없고 또 오피스 뒤쪽에서 몰래 또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근데 때문에 이거 너무 같은 힘들다라는 경우에는 얘기가 맥도날드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그렇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 네. 보면은 맥도날드에서 소송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커피가 너무 커피 뜨겁다. 너무 뜨거워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약간 계획적인 그게
그게 있지 않나 그 앵글이 어차피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맥도날드 많이 가봤지만 없잖아요 수유시설. 근데 그래서 그렇죠. 이걸 근데 통해서 보통 논란을 일으켜서 만들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유실이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못 그거예요. 봤어요. 한 번도 못 그러니까 봤어요. 그쵸. 이게 참- 트리거가 돼서 좀 뭐 개선이 되면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여성 중에 한 분이 한 말이 그 맥도날드가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편하게 하도록 안전하고 사적인 장소를 요구하는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연방법이 있구나. 말을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연방법을 준수 안 했다 이것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그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카메라 연방법이 앵글이 있군요. 또 보이면은 또 불편해하고 네. 그럼 앵글이 그죠.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 그렇게 또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 CCTV를 아니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정해야겠죠. 그것까지는. 여성 전용. 그죠. 그리고 여성 아, 전용 그렇죠. 카메라를 수유실. 앞에는 네, 설치를 그러니까. 하고 누가 들어갔는지 시간 타임 카드를 찍으면 되니까요. 그쵸. 그거는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볼 때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야. 그렇게 되면. 들어가겠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 그렇게- 폐업하면 맥날 저기 주식 박살 난다 진짜. 네. 되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주식으로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예를 이제 들어서 제가 모유수를 하는데 뭐 10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30분이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들어가서 뭐 한숨 자고 그러면 이제 매니저나 부매니저가 여성급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문 근데 열고 보통은 들어갈 수 자동차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전 자동차에서 이렇게 저 하는 잘 건 많이 모르겠습니다. 본것 같아요, 얘기를 안 여성들이. 나봐가지고. 네. 네. 네, 다음은 스위프트 소식이네요. 네, 테일러 이제 뭐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아까도 얘기를 네네. 우리가 좀 네. 얘기를 요즘 제일 했지만 핫하니까요. 네. 핫한 우리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남친 보려고 탄소 90톤을 낭비하면서 전용기를 또 띄웠다고 하는 아, 바로 그 소식. 기후변화. 슈퍼볼 보러 갔잖아요. 그죠. 네.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남친의 경기, 그 슈퍼볼 경기를 관람하려고 탄소 90톤 가량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스위프트는 전용기를 좀 가장 많이 맞아요. 사용한 그렇대요. 그런 네. 또 셀러브리티라서 과거에 이 사람은 기후 악당이다 아 이렇게 근데 하면서 뭐 그거는 이야기를 너무 했었죠. 핫한 네. 가수라서 뭐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 거니까 뭐. 아, 근데 이제 저기- 문제는 뭐냐? 스위프트가 일본 도쿄에서 밤 공연을 했어요. 도쿄에서 맞아요. 네, 도쿄에서 밤 공연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갔죠. 그렇죠. NFL 네. 슈퍼볼. 그리고 또 다시 월드 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호주 멜버른으로 갔습니다. 예. 그 여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올 때는 LA 도착하고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로 간 걸로 아. 계속 왜냐면 현장에서 그 사람을 이거 그 라이브 TV들이 따라가더라고. 때문에. 커버를 아. 야, 계속 근데 하더라고. 그 정도 되면 이동 거리가 어마어마했을 2만 텐데요. 2,000km. 와. 2만 2,000km니까 대단하네요. 이 과정에서 항공유를 3만 3천 리터를 사용한 거예요. 3만 3천 리터요. 그러니까 네. 탄소 발자국이라고 막 우리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환경 파괴범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 되는 거예요. 파괴범이죠. 탄소는 약 90톤 발생이 됐다 그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환경 오염의 주범 테일러 스위프트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대요. 테일러 테일러 스위프트님이 스위프트가 네. 월드 투어를 많이 아, 모든 하니까. 사람 중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아. 사람들이요 1년간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탄소가 7톤이라고 합니다. 7톤.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이죠? 90톤이니까 거의 아마 10배 이상. 100배, 1100배요? 그거는 가량? 일본 갔다 올 네. 때만 응, 그 정도 그쵸. 아니에요? 네? 90톤은 일본 갔다 오고 나서 거가 아, 그쵸. 아, 그러니까 1년간 평균 배출하는 게 1년간 7톤인데 1년간 평균적으로 근데 배출한 한 번에 탄소가 90톤이라는 7톤? 요번에 한 번에 90톤을 이번에 썼네요. 일본에서 4회 공연하고 와. 그리고서 라스베가스 맞아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 1년 트라베스 동안 켈시 네. 트라베스인가?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진짜 온난화의 네. 주범이 되고 아니, 있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환경 오염의 주범 테일러 스위프트에 부익부 대해서. 비닉비.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근데 솔직히 이렇다고 개인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전용기. 지금 전용기. 음.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배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리고 제가 네. 저는 뭐 기후 변화 뭐 항상 걱정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간 논란이 많아요. 저희 뭐 그전에 라디오 맞아, 코리아 그 얘기가 시간에도 얘기를 많아요. 했는데 그때 문화충격 시즌 네. 1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탄소 배출이 그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느냐 그걸 놓고 지금 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맞아요. 지구 환경에 정말요? 정말 나쁘냐 안 나쁘냐 놓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논란이 소고기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도 뭐 있어요. 소방- 아니, 근데 네, 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오죠. 메탄 그래서 너무 심하다. 스위프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국은 그쵸. 자본주의 네. 사회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내 차를 갖다가 완다고 해서 그거 뭐 탄소 배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공인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래도 사실- 스위프트가 혹시
그냥 퍼스트 클래스 타도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도쿄에서? 힘들지. 힘든가요? 저는 왜냐면 오히려 그 그게- 멤버들이 100여 명이 돼요. 그거 어떻게 그럼- 그걸 다. 아니 그러면 전용기 타도 될 것 같은데 예, 되게 아니 근데 그리고 테일러- 저는 네. 문제가 될 게 없다. 아니 뭐 환경 오염은 막아야 그쵸, 되겠지만 환경 근데 오염. 뭐 근데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 이런 거를 노래 또 부르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성향이 맞아요.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기부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부를 하면서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용기를 예.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쵸. 욕을 아, 그래요? 하던 근데 모르겠어요. 전용기가 없으면 이분은 이 일정 소화 못 해요. 오히려 그쵸. 공항이 더 너무 혼잡해져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또 수도 사고가 있지 나거나 않을까요? 혹시 좀 안 어떻게 좋은 일이 생각해요, 일어날 수도 필라그램? 있죠. 저는 일단 이분한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기름을 지금 많이 쓰고 한다고 해가지고 집중이 되는 건 그냥 그만큼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적인 좀 이런 걸 영향력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쵸. 그렇죠. 더 하는 것 같고요. 아, 뭐 네. 이걸 가면서 진짜 실제로 오염시키고 다닌 게 아니라면 사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일부 환경론자들이 너무 과격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네. 아, 예, 모나리자 기억나요. 페인트 앞에 그걸 네네. 내가 때렸나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지금 뭐 환경 오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테러했어요. 페인트를 이렇게 이빨이 확 부러진 줄 알았어요. 엎지르지 않았어요. 예. 이거 마이크를 쳤네. 근데 그 페인트를 이렇게 엎질렀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게 아. 그런 일 지켜지긴 많죠. 했지만 예. 그런 거는 좀 너무 과격하고 그리고 엑스트리미스트. 현실적으로 비행기 안 타면 어떻게 다닐 건데 여기저기. 그렇죠. 그죠. 저는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전용기? 나도 탄소 많이 배출한 걸로 혼나고 싶다. 일단은 퍼스트 전용기를 클래스라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전용기를 살 만큼 돈을 벌어야 돼. 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이 2024년 대선 그리고 당장 오는 3월 5일 예비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국가를 대통령 또는 총리, 이 의회가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 그리고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한 인물들입니다. 이 자신이 가진 한 표는 단순 한 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한 표가 모여서 국가를 움직입니다. 특히 올해 남가주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이 한인 후보와 정치인들이 초선과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이 한인이니까 무조건 뽑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검증된 한인 후보와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8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9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